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또 강의는 여러분들의 시각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아주 산뜻한 모자를 하나 썼습니다. 저 모자 어울리죠? 저 모자 굉장히 좋아하는데 학교 갈 때는 잘 쓰지는 못하지만은 뭐 여행을 간다든지 또는 기타 등등 뭐 누구를 만날 때 자주 잘 쓰기도 합니다. 네, 저는 여행 모자가 잘 어울리는 교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쁘게 봐주시고요. 여러분 지겹지 않으라고 제가 또 이런 말을 한 번씩 합니다. 자, 지금은 경피적 제대열 검사입니다. 지금 교재는 앞뒤 순서가 조금 맞지 않을 겁니다. 제가 프린트물을 드리니까 그 프린트물 중심으로 해서 교재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한번 저희가 또 학습을 짚어보도록 합니다. 경피적 제대혈 검사. 제대혈 검사. 이게 아까 육모 양막 검사와 거의 유사한 검사 방법입니다. 거의 유사. 근데 이제 여기는 주로 임신 후반기, 임신 2기에 하는 검사인데 니들을 넣고 제대에다가 요 제대 있죠. 제대에다가 블라드를 샘플링하는 방법이에요. 좀 테크니컬한 사람이 해야 될 것 같고 좀 위험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닉 그 여성의 테크닉에 따라서 테크닉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방광이네 여기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대부분에 보면 이런 것들은 유전적인 검사 때문에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산전 진단도 하고 태아순환에 대한 어떤 문제, 그 다음에 이 수혈을 위한 태아의 제대 동맥혈을 채취하기 위해서, 태아의 어떤 수혈을, 만약에 뭐 수혈 질환이 있다, 아이가 태어나면 또 수혈을 해야 된다 이러면은 기타 등등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채취를 합니다. 보시다시피 검사 방법은 초음파를 통해서 태반에 있는 이 제대를 찾습니다. 네, 그림은 똑같은 그림인데요. 좀 이게 더 상세하죠. 그래서 이게 태반입니다. 이 태반. 요게 이제 탯줄이고 그래서 탯줄 가까이에 있는 여기서 블라드를 샘플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태반에서 제대가 나가는 부위 여기를 이제 니들로 펑치한다 보시면 되겠고, 복수는 방수포로 소독을 당연히 합니다. 모든 것들은 여기에 방수포 다 하고 이게 소독 다 하고 이게 마취 다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냥 하진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방광을 채우기 놔두기도 하고, 어떨 때는 채우는 거는 뭐 아이를 좀 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복수 마취 시행합니다. 다 시행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산모에게 이렇게 침습이 되는 모든 기구들은요 다 국소 마취하고 소독 방수포하고 굉장히 아세틱하게 태반에서 제대로 나가는 부위에 바늘을 삽입합니다. 10분 이내에 빨리 제출합니다. 5mm 이상 피를 뽑습니다. 그래서 뽑고 나서 태아 심음은 한두 시간 동안 관찰하고 태아가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뭐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의 이러한 침습적 검사에서는 다 진행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술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가 제대혈 검사랍니다. 그래서 제대혈을 검사를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임긴 2기와 3기에 태아가 블라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혈색소 이상증이 있는지 없는지 봅니다. 그 다음에 염색체 이상, 비면역 태아 수종, 동종면역 용혈 질환을 진단하는데 어떤 경우에 블라드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환을 진단할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수혈에 필요한 헤모글로빈과 적혈구의 용적률을 사정하기도 합니다. 태아에 대사장애가 있는지 보는 거고요. 검사 도중에 태아와 인부가 가도호흡을 한다든지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은 아이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탯줄이 여러분 아시죠? 뭐 그 탯줄은 요 정도밖에 안 합니다. 요 손톱 두께밖에 안 합니다. 여기에 니들을 넣어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 탯줄이 뭐 움직인다든지 태아가 움직이면은 이 바늘을 여기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태아나 산모가 좀 더 거기 진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진정이 되셔야 되고 태아가 뭐 액티비티하게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가끔 그 진정제 비슷한 브롬하물이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투여를 합니다. 물론 이것도 태아가 어떤 뭐 이렇게 다운이 된다 이러면 안 하겠지만 그런 걸 다 상황을 봐서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호흡을 펴기 위해서 이런 약물을 사용합니다. 이 약물이
태아를 안정시키고 태아가 이제 약간 진정되는, 그리고 이제 산모도 깊은 호흡을 하면 산모가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검사하기 힘드니까 이런 것들을 좀 세대시 시키는 그러한 약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것이 워낙 부작용이 많고 또 위험도 하고 또 의사의 테크니카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은 뭐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술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서적 지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서적 지지를 하게 되면은 되게 하고 나고 다음에 이 시행을 끝나고 나면 태아가 문제가 없는지 태아 무자극 검사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모든 검사에서는 이 관리가 끝나고 나면은 관찰하고 태아 심음 관찰하고 산모 상태 관찰하고 혹시나 뭐 브리딩이 있는 양수가 터진지 그런 것들은 모두 다 검사를 하고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수 지수입니다. 책에 나와 있죠. 그죠? 아까 했던 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을 한 번 더 왜 올렸냐면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 한 번씩 들어 나오고요. 그냥 양수 지수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이 말이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5 이하면은 위험 신호다. 그 다음에 5 이하 양수 과소증이다. 양수 과소증이면은요, 양수를 넣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방식은 똑같습니다. 양수를 넣는 방법은 아까 했듯이 이렇게 해서 니들로 해갖고 여기다 양수를 넣어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또 질을 통해서 이걸 이렇게 해서 넣어주는 방법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양수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태아와 양수가 너무 작으면 양수가 아이는 물속에서 초기에 잘 자라잖아요. 자라는데 물이 없다는 말이에요. 물이 말랐기 때문에 애가 움직이는데도 장애가 있을 것이고 감염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양수가 작으면은 양수를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양수가 많을 때는 양수가 빼주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양수가 작을 때는 꼭 하면 양수 노멀 셀라인을 따뜻하게 데워서 주입을 해주는 테크닉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수 과다증은 식도 폐색증, 문해아가 대표적으로 그런 질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피탈 바디 바이오 프로필이라 하거든요. 바이오 프로필 FBP인데 책에 보시면은 양수 지수가 나옵니다. 몇 페이지 하나요? 임신 3기에 나올 겁니다. 제가 태동은 좀 뒤쪽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검사를 잘 하고 BPP입니다. BPP. 네. 비탈. 이것도 됩니다. 태아의 바디의 프로필 점수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생물학 개수는 BPP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태아의 신체를 점수를 통해서 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이거든요. 초음파를 30분 동안 관찰합니다. 그래서 부인과 초음파는 대부분이 30분이에요. 짧으면 20분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했지만은 초음파를 30분 하면은 의사들은 외래 환자를 5분마다 한 번씩 보잖아요. 뭐 3분 짧으면 3분이고 길면 5분이거든요. 그러면 6명의 환자를 볼 수 있는데 이 초음파 하나에 뭐 자기들은 이렇게 그 코스트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6명의 환자를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초음파 그래퍼라는 직업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서 그래퍼 초음파하는 전문가들이 초음파를 본다는 거죠. 그게 충분히 간호사가 굉장히 적격합니다. 여기 페이도 세고요. 그리고 일도 뭐 액팅보다는 거의 뭐 이제 초음파실에 앉아서 주로 하고 좀 수월하죠. 그리고 길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질 부지 포항인데 내가 뭐 서울 인근에 어디에 대학병원에 근무를 한다 하면서 초음파 그래프를 할 수 있는 그 공부를 하거든요. 네가 초음파 기사로 활동할 건데 한번 해볼래 공부하면은 또 공모에 신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하더라고요. 그러면 1년 동안에 방산스카에 소속된 초음파실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그 닥터들하고 같이 공부를 합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다양하게 경험을 쌓으면서 또 공부를 하고 그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미국에 가서 시험을 칩니다. 미국도 가고 다른 나라도 갑니다. 우리나라는 자격증이 없어요. 그래서 국제 자격증을 따가지고 오게 되면은 그 자격증 하나가 젊었을 때는 여러분이 계시는 병원에서 일을 하시다가 내 나이가 만약에 뭐 40대가 넘었다, 50대가 됐다,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자격증 하나가 여러분을 평생을 먹여 살릴 수가 있어요. 뭐 간호사처럼 나이트 안 해도 되죠. 그리고 또 산부인과에서는 초음파를 심장만 보는 초음파 기사, 그 다음에 뭐 또 장기만 보는, 또 손가락 발가락만 보는 또 분리가 되어 있어요. 좀 더 이제 어리될 때는 뭐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산부인과도 되지만은요, 내과에도 내과 초음파도 많이 합니다. 간호사들이 이런 초음파 기사가.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된다면은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초음파 기사 그 과정이 있으면은 학습을 한번 해보면은 저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합니다. 강추. 그래서 생물학적 개수에서 프로필 점수를 하는 항목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5가지가 있는데, 태아가 숨쉬는 호흡운동. 호흡운동을 보시면은, 점수가 있습니다. 2점, 0점, 2점, 0점. 책에도 물론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을 건데, 점수를 보고 합니다. 그 다음에 30분 관찰 중에서 30초 이상 1회 지속. 호흡 운동한다는 건 아이가 움직인다는 걸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30분 관찰했는데 30초 이상 안 움직인다. 그럼 0점. 그럼 그 중간이면은 1점. 이렇게 하고요. 태아의 긴장력. 태아가 안에서 팔, 다리를 편다든지 다리를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태아가 안에서도 아이들이 놀래거든요. 놀랜다든지 다리를 편다든지 이런 운동이 30분 동안 1회 이상 있는지. 그리고 아이가 다리를 펴는데 천천히 펴고 천천히 이렇게 다리 아이가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심장 박동성, 네. 분당 15 이상 심장 박동수 상승이 있는지. 이거는 다음 그래프에서 제가 배울 건데요. 태아가 20분 동안에 초음파를 보면서 우리는 NST라고 하는 non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는데 20분 동안에 태아가 심박동수가 정상이 110에서 160 사이가 와야 됩니다. 그럼 이것이 그래프를 그리거든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서 심장박동 숫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이 한 심박동수가 예를 들어 120에서 이제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120 나타나다가 135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죠. 135가 올라가가지고 한 15초 동안 130 올라가가지고 한 15초 동안 있다가 또 떨어지고 120 하다가 또 100 이게 몇 번 있느냐 언제 20분 동안에 봅니다. 그것이 20분 동안에 2번 이상 이 맥박에 움직임이 있다면 정상, 움직임이 없다면은 비정상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NST 검사 방법인데요. 다음 차트에서 학습할 겁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성 반응을 보는데 이것이 2번 이상, 그럼 심박동수가 15번 이상, 15회 이상 올라갔다는 거는 이 친구가 엄마 배 안에서 무브를 있다는 거예요. 무브. 발길질을 하고 움직임이 있으면 심장이 뛰잖아요. 여러분 운동하면 심장이 뛰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 다음에 양수랑 아까 했잖아요. 양수 포켓. 두 곳에서 측정한 양수 포켓이 1cm 이상일 때. 그래서 미만일 때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곳이니까 우리가 배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두 곳에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모두 모아서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총 점수가 2점석이니까 하면 총 10점 만점이잖아요. 그죠? 10점 만점인데 뭐 한 8점 뭐 이렇게 되면은 높은 점수고요. 뭐 5점 이하 되면은 낮은 점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물학 개수를 보고 우리가 이제 비정상적인 점수가 되면은 태아가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의 호흡 운동, 태동, 태아의 긴장력, 박동 반응, 양수량을 보고 생리학 개수, 태아의 건강 상태를 측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점수입니다. 네, 10점 만점에 10점이면 대단하죠. 아주 좋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그 후에 다시 검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10점 만점에 이런 걸 보시면 6점이잖아요. 6점. 태아 가사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태아가 무슨 일인지는 잘 몰라요. 배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죠? 어떤 일에서 태아가 지금 숨이 가쁘거나 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사라 하거든요. 그래서 태아가 질식될 가능성이 높다. 가사될 가능성이 높다. 쉽게 말하면 태아가 사망될 가능성이 높다. 자, 10점 만점에 제로다. 이건 아이를 무조건 끄집어내야 됩니다. 거의 아이가 익스파이, 사망했다라고 봅니다. 그죠? 뭐 이런 것들도 위험합니다. 그죠? 이럴 때는 같은 날 재검사를 하고요. 빨리 유도분만을 하든지 필요에 따라서 시색을 해서 아이를 끄집어내는 그러한 시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여기 한번 보시면은 10점 만점에 6점이다. 이러면은 양수량이 좋다. 양수가 만약에 적으면은 유도분만은 좋은데 양수가 일단 정상이고 자궁경부 상태가 좋으면은 유도분만 하고요. 그 다음에 재검사 결과가 6 이하면 유도분만. 유도분만보다는 보통 시색을 빨리 해서 아이를 빨리 끄집어냅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진단검사 책에 있는 겁니다. 모체 혈성 알파 태아 단백질 사중 포지자 검사. 여기에 이제 알파 펙타 프로테인 똑같은 겁니다. 근데 태아 아이의 알파 펙타 프로테인도 있고 모체 알파 펙타 프로테인도 있거든요. HCG 검사, 인히빈, 에스트로겐 사중 포지자고요. 양수천자 이런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양수천자 아까 했던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여기가 방광이죠. 방광이죠. 초음파를 보면서 태아가 이 바늘에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보시고 여기다 마취를 이렇게 하고 여기 소독을 싹 합니다. 소독을 싹 하고 포를 이렇게 다 덮어요. 포를 덮고 아세틱 포를 덮고 그 다음에 이 복도와 이 각도를 이렇게 90도로 한 직각이죠. 수직으로 해서 여기 있는 초음파를 보면서 그럼 아이가 갑자기 손이 갑자기 툭 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니들을 뒤로 뺍니다. 약간 뒤로 뺐다가 그래서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막을 뚫고 자궁백을 뚫고 안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 양수를 주입할 때도 이렇게 하고 양수를 뺄 때도 이렇게 하고 검사할 때도 네.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아의 섬유결합소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태아의 피브리노젠 검사 방법인데요. 피브리노틴 검사 방법인데 FFN. 네. 태아의 양막과 그 외 조직에 생성하는 당 단백질을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자궁경부 질 안에서 점액을 따서 섬유결합소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겁니다. 만약에 섬유결합소가 없으면은 자연유산 또는 조기 파막으로 인한 조산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이 높은 확률. 이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섬유결합소가 없으면은. 그런데 자 39주 8주예요. 38주에 섬유결합소가 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출산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만약에 임신 2기에 섬유결합소가 없으면 정상. 만약에 임신 3기, 즉 9개월이나 8개월 이후에 이것이 발견된다면 곧 출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임신 39주인데 이것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39주예요. 39주면 다음 달에 40주잖아요. 그럼 2주 이내 출산 가능성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뭘까요? 과숙인 거예요. 재택기간이 일주일 더 뒤에 이것도 문제잖아요. 이런 것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됐나요? 그래서 태아 섬유소는 자궁경부나 질 안에서 검사해서 받는 건데 이것이 있으면은 분만이 될 가능성이 2주 이때 있다. 만약에 없으면은 분만은 아직 멀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랬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폐하의 폐성숙도 측정입니다. 이것도 태아 건강사정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도 했지만 뭐한다? 양수에서 검사를 한다 했습니다. 양수를 따서 레스틴하고 스핑고미엘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스틴 농도가 스핑고미엘린 농도보다 2배로 높으면은 태아 호흡곤란 증후군이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태아 호흡곤란 증후군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조산아
뭐 프리마치 베이비 있잖아요. 뭐 8개월에 나온 아이들 이런 거 많이 걸리거든요. 이런 아이들 나오면은요. 자기가 선천적으로 호흡 곤란이 이유 없이 폐가 덜 성숙해서 그래요. 그래서 폐 안에 있는 계면활성제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 만들어지냐 9개월 정도 8, 9개월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검사를 했는데 이게 농도가 안 되면은 아이는 좀 있으면 어떤 사정에서 품만 내려면은 이것을 성숙시키는 그러한 치료제를 투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프로스타글란딘 이런 검사를 해서 이게 없다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폐성숙을 유도를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폐성숙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스테로이드 호르몬, 뭐 코티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폐성숙을 키우는 그런 약제를 산모에게 써서 또 폐성숙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테크닉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방법이 프로스타그란딘 그리세롤 검사한다든지 레티스틴, 설핑고 이런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 회사 그 검사하는 회사마다 레퍼런스가 나오는 결과가 좀 다른데요. 보통 저희들은 2대1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또 검사 항목에는 이 비율이 또 다른 기준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간 그 기준에 맞추어서 시약에 따라서 약간 이 비율이 나오는 마지막에 또 나오는 숫자가 다른가 봐요. 그렇지만은 2대1 비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앞에 했던 거를 이제 한번 핵심 요약하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태아의 배성숙 이런 것들 보시고 그 다음에 선천성 기형 이런 거 꼭 보십시오. 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시험도 잘 나오고요. 태아의 정상 상태는 양두중골, 머리와 머리 사이의 지름이라 그랬죠. 그 다음 머리의 비율, 태아의 체중 그런 것들을 보고 임신의 진행, 제대 수조, 제대 몇 주가 지났느냐, 엉덩이 길이, 머리 엉덩이 길이, 머리에서 엉덩이까지 길이 뭐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퇴골 길이 이런 걸 통해서 평균치와 맞추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책에 있는 건데요. 태동을 이제 사정할 건데 이제 지금부터는 무엇을 할 거냐면은 태아의 심장 박동, 또 심장 소리, 그리고 태아의 심음 이런 것들을 학습할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책에는 중간에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태아의 검사를 다 끝나고 나서 태아의 심음, 그 다음에 태아의 검사, 사정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219페이지에 있는 태동 사정 되겠습니다. 태동을 사정할 때는 한자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태동을 사정하는 방법들이 한자에게 도움을 또 얻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러한 교육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태아의 사정에 유형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기록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태동의 기록 가져오는데 동의하고 이런 것들까지 해야 됩니다. 자, 교육 내용 쭉 보시면은 태동 기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매일 태동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럼 이것이 잘못되면 이제 와서 좀 이상하면 와서 다시 하는 거죠. 매일 비슷한 시기에 태동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조용히 누워서 측정하고 그 다음에 점수표가 있습니다. 책에 그 테이블에 있는 저기 점수표입니다. 요거를 줘서 여기 보시면은 220페이지 있거든요. 요걸 줘서 몇 번 체크하는 것들. 그 다음에 언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가? 요게 의료인에게 연락해야 되는 거. 태동이 3시간에 10분보다 적을 때. 앞에 했던 어떤 그런 보다 그 태동이 그 개수가 적을 때 태동이 전반적으로 늘어지고 10번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날마다 현저히 길어질 때 아침에 태동이 없을 때 이런 것들
네, 이 말이 제가 좀 이걸 무시하십시오. 네. 평가. 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태아의 심음. 근데 이거는 집에서 엄마가 하는 거고요. 병원에 오게 되면은 태아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이유가 있을 때 병원에 오게 되겠죠. 산모가 뛰어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병원에 오면은 우리는 무엇을 검사를 하느냐? 먼저 피탈 하트 사운드를 듣습니다. 태아 심음을 청진하는 거죠. 네. 피탈 사운드를 청진하는 도구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도플러라고 해서 조그만하게 끝에 청진기가 달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배에 이렇게 갖다 대면은 거기서 심장 소리가 그 기계에서 쿵딱쿵딱쿵딱 뛰는 기계가 도플러라는 기계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초음파 기계를 봅니다. 초음파 기계 또는 또 그 도플러 기계를 배에다 이렇게 부착을 하면은 이것이 그래프로 전환되어서 화면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거를 페이퍼로 출력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을 것인가? 태아의 심박수, 리듬, 변화와 유무파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태아의 심박수는 책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떤 책에는 110부터 들어갑니다. 160까지. 여기는 120, 60인데 뭐 어떤 거의 유사합니다. 1분에 이렇게 들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모니터가 있거든요. 태아 심음 모니터가 있는데 모니터가 이렇게 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태아 심음이 여기가 이제 100, 요거는 110, 여긴 120, 13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160이잖아요. 그럼 태아 심음이 여기서 이렇게 들리겠죠. 120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그죠? 근데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걸 그래프 안에서. 요 한 칸이 1분이에요. 요 한 칸이 1분, 2분, 3분, 4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디에 들을 것인가? 어디에 들을 것인가? 산모가 태아가 있는 심장에 이 기계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심장에. 그러면은, 자, 산모 그림을 한번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던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을 예로 듭시다. 이 그림을. 자, 이거 지금 기계가 이것도 없다고 생각할게요. 없다고 생각하고, 태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태아는 머리가 이렇게 와 있는 게 이게 두정이죠. 두정이. 네, 두정이라고 합니다. 머리가 밑으로 온 거 두정이. 만약에 머리가 여기 있으면 이걸 둔이라고 합니다. 둔이. 머리 둔이. 그러니까 아이가 정상적으로 머리가 밑으로 와 있는 게 보통 정상 케이스잖아요. 그럼 엄마 배꼽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엄마 배꼽 여기에요. 그죠? 그러면은 두정이로 있을 때 이 태아의 심음은 어디에 들릴까요? 자,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선을 꺼 보시면은 태아의 심장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쵸? 그죠? 그러면은 청진기를 가지고 도플러 기계를 가지고 태아가 심장에 있는 여기에다가 기계를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태아는 손 쪽에다가 기계를 이렇게 올리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아이들은 태아 심장 안에는 손을 대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빨거나 손이 다 이렇게 접혀 있는 상태가 제일 많아요. 이렇게 손을 빨기도 하고 이게도 지금 이러고 있잖아. 그죠? 이러고 있잖아. 이러면은 심장 쪽의 사운드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 사운드는요. 대부분의 등에서 듣습니다. 등에서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태아를 내진을 해서 손발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야 돼. 아, 손이 그러면 오른쪽에 있구나. 손이 오른쪽에 있으면 반대쪽, 왼쪽에 태아의 심음이 들린다. 잘 들린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쉽게 말하면 등에서 들린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두이냐 둔이냐에 따라서 이 도플러를 놓는 기계의 위치가 다릅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지금 거꾸로 있다. 머리가 여기 있고 팔 다리가 여기 있고 엉덩이가 열이 있으면은 도플러 기계는 여기 갖다 대야 돼요. 위에 배꼽 위에 위쪽에. 이해됐나요? 두위이기 때문에 배꼽을 중심으로 그 아래에서 도플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도플러 기계를 갖다 대면은 이 기계가 자기가 심장 소리를 찾아줘요. 그래서 요도 대보고 저도 대보고 되면은 하다 보면은 어디서 툭툭툭툭 쿵쿵쿵쿵 소리가 나잖아요. 거기가 심장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기계를 딱 얹고 밴드를 채웁니다. 고정을 시키는 거죠. 고정을 시키고 그래프에서는 심장 소리가 이렇게 눈금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확인을 하는데 그 소리가 120보다 떨어지느냐 160보다 올라가느냐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 검사를 지금 하는 거죠. 자, 이해됐나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동영상을 보시든지 또 다른 자료를 찾아서 학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영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네. 그래서 두정이는 배꼽 아래에 둔이는 배꼽 위에서 뭐가 들린다? 태아 소리가 들린다. 네, 갑자기 좀 목이 막혀서 네. 이해됐나요? 이거 시험도 굉장히 잘 나오고요. 특히 이제 상모가 왔는데 태아 심음을 들으려고 이제 청진기를 갖다 대는데 어딘지 몰라서 막 배 전체를 헤맬 수는 없잖아요. 정말 쪽팔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이 머리가 밑으로 와 있으면 배꼽 아래에서 찾고요. 아이 머리가 위에 있으면 배꼽 위에서 태아 소리를 찾아라. 그게 키입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체의 맥박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체의 맥박 소리는 대부분의 뭐 70, 80 정도겠죠. 어른이니까. 신생아는 100배가 넘어요. 신생아는 쿵딱쿵딱 이렇게 뛸 거고 모체는 쿵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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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겠죠.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어떤 데는 모체 맥박을 태아 맥박이라고 도플라 캡을 붙여놓고 막 밴드를 하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는.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시고 자궁 잡음도 조심해야 돼요. 자궁 안에는 자궁 피가 흐르는 어떤 그런 잡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고 잘 찾아내야 되고 제대 잡음도 있습니다. 제대. 탯줄 제대 아시죠? 제대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에 혈관이 있다 그랬죠. 그죠? 안에 혈관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동맥과 한 개의 정맥이 있다 했습니다. 정맥이 있다 했습니다. 그럼 어디든가 몸에 맥박 뛰는 소리가 날 거예요. 뭐 동맥이든. 그래서 이 소리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소리는 이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빠른 소리, 쿵딱쿵딱쿵딱 하는 소리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그래서 모니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시뮬레이션 기간에 가면 산모의 모니터에 태아의 자궁 수축이 이렇게 나타나고 위에는 태아의 심음이 이렇게 그 그래프로 막 나타나거든요. 이걸 찾아내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것이 태아 심음입니다. 그래서 태아의 건강을 사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러한 심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무자극 검사를 할 건데요. 또 시간이 조금 돼서 또 조금 쉬었다 합니다. 네, 다음에는 이 검사를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